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도입이 마린온 공격 개조형으로 확정된 소식입니다. 한국의 해병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륙 기동 헬기를 확보해 북한에 대한 상륙 작전부터 시작해 장거리 해외 파견 작전이나 림팩 훈련 등의 대규모 해외 군사 훈련에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도 상륙 기동 헬기를 원했고 결국 해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군 수뇌부는 북한이 얼마든지 국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공기 부양정 등을 동원한 서북 도서를 점령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병대는 서해 서북 도서에 제6여단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병력이 약 5,200여 명에 불과하고 5개의 섬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 4,000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공기부양정을 동원해 점령을 시도한다면 요새와 다름없는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모두 점령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2011년 3월 국방부는 해군 소속 상륙 기동 헬기를 해병대에 배치시킨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해병대의 병력 증강 여론이 강하게 일어난 시기라 이 여론에 편승해 해병대는 한계대대 공격 헬기 확보 사업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해병대의 논리는 공기부양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이 상륙하고 있는 섬이나 점령당한 섬을 빠르게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해병대의 상륙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은 지난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연구가 발주되어 현재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이 수행한 선행연구에 검토된 기종은 AH-1Z 바이퍼를 포함한 4대의 해외 기종과 한국 하이의 마린온 공격형 개량 모델입니다. 결국 이번 선행 연구 결과에 한국의 마린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미국의 AH-1Z 바이퍼와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퍼는 미 해병대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기종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AH-1W를 대폭 개량한 모델로 아파치에 장착되는 G2사의 T700 G701C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또한 록히드 마틴사의 AN/AAQ-30 25IR 표적 조준 체계에 포함된 2세대 FLIR 센서가 탑재되어 아파치 롱보우의 TADS, PADS 1세대 광학 장비보다 우월한 광학 장비로 2배 높은 해상도와 배율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최신형 AH-64E 아파치 가디언의 MTADS, PMVS보다 뛰어난 탐지 능력으로 목표 획득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하드 포인트가 늘어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이나 사인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과 AN, APGN-78 사격 통제 레이더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H-1Z 바이퍼는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로터 블레이드도 접을 수 있으며 방염 도장 또한 우수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해병대가 가장 원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아파치 가디언 또한 실제 한국 육군이 해상작전을 대비해 서해 NNL 부근에서 아파치 비행을 여러 번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해상 기동력과 신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AH-64E를 해상작전에 적합하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아파치를 선택한다면 해상용으로 업그레이드된 아파치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군이 아파치 헬기 24대에서 48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해병대가 아파치를 도입하기를 원하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린온으로 결론을 지은 것인데요. 이번 결정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퍼의 경우 대당 300억 원 정도 하고 있으며 아파치는 350억 수준입니다. 마린온을 개조하는 방식은 개발비 등을 포함해 대당 29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 많은 차이는 나보이지 않지만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마린온과 동일한 후속 군수 지원 등이 가능해 외산 대비 비용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목적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비용만 보고 선택할 사항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린온이 충분한 검증과 신뢰성이 있는 기체라면 마린온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온, 마린온은 잦은 고장과 말썽을 일으켰으며 2018년에는 날개가 통째로 날아가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기체에 무기를 다는 개조 작업을 한다고 하니 해병대가 원하는 인도 날짜인 2023년에 제때 납품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것을 떠나 안정성이 과연 보장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또한 해병대는 상륙작전 시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대공 미사일 장착 능력을 요구했으며 합참 역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AIM-92 스팅어나 AIM-9 사인드와인더 등 외산 공대공 미사일을 마린원에 통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는 미사일 제조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데 과연 무기체계 정보를 바로 공유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당장 공대공 기능을 추가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행 연구 용역에 대한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전에 ROC에 명기해놓은 것을 무시하는 처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키우는 목적의 선택인지 용역 연구 결과가 가장 타당해 마린원을 선택한 것인지 선발 사유는 모르겠지만 만약 전자라면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를 담보로 안보를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